수학은 못해도 자기 분수는 알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삶이 별일이 없어지는데 요즘 사람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 분수를 말입니다. 저는 이제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이 변했습니다. 좀 회사 상황이 되게 많이 안 좋아서 많이 어려움도 겪었었고 심적으로도 좀 많이 위축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2025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또 생각해보면 또 다릅니다. 참 희한하죠. 이렇게 이 상황이 급 반전될지도 몰랐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생각해보는 건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게, 기다리는 게 참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바람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좀 더 빡빡해질 것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가사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지인들 2019년, 2020년 그때쯤에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집을 샀던 사람들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좋아했는데요. 참 희한한 건 집값이 올랐다는데 그 사람들 요즘 하는 얘기 들으면 많이 힘들답니다. 왜 그런가 좀 의구심이 들죠. 뉴스로만 봐도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게 뉴스이다가 주변에서 있는 동료들이 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참 많은 생각들이 들죠. 그냥 언론에 뉴스로만 나오는 게 그냥 남 얘기다 내 얘기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 좀 씁쓸하더라고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또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참 비싼 아파트 사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설정됐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과도한 빚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요 상황이 많이 안 좋답니다. 돈이 우리네 인생 목숨줄인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 무시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가 상승률 때문에 돈을 계속 쥐고 있으면 돈이 사라진다, 현금이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개소리를 했던 놈들이 있습니다. 현금이 왜 휴지 조각이 됩니까? 돈은 휴지 조각이 안 됩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내릴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는 겁니다. 제가 원달러 환율을 1,400원 뭐 이때 팔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 1,100원, 1,200원, 1,300원대 사서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파는 걸 원하죠. 그런데 세상 사는 게 딱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제 아는 지인이 달러를 수시로 사야 돼요. 해외 수출을 수입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어떨 때는 어떤 달은 환차익으로 웬만한 직장이 연봉을 번답니다. 그러면 매년 환차익으로 매달 그럼 돈 많이 벌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벌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1년 이렇게 통계에서 보면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평균에 수렴하는 거죠. 남들이 하는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는 좀 더 유리해질 것 같다 라고 생각하지만 세상 이치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버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고 내가 뭔가 좀 베풀려고 애쓰면 또 누군가에게는 또 그게 이득이 되고 또 돌고 돌아서 나에게도 이득이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조급해하고 내가 서두르고 내가 좀 더 욕심부리고 이러면 뭐가 잘 풀릴 것 같아도 딱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게 그렇습니다. 뭐 대단하게 특별하게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처럼 앞으로 되지만 세상 사는 거 별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는 이득을 보고 남들의 손해보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것보다 살아가다 보면요 제각각 이 각자의 이 인심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먹고 남들에게 베풀려고 하면 그게 남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그 남이라고 하는 이가 나에게 좀 그래도 이득이 되게끔 움직이는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 안 보려고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남들도 그거 알고 나에게 이득되는 행동 안 하고 자기 이익만 쫓아가다가 또 나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이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나만 다 이걸 보고 남들에게 손에 끼치든 말든 모르겠고 나만 잘 보고 잘 살겠다 이러면 내가 손해 안 보고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손해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좀 애를 쓰는구나. 그것과 저 사람이 호구네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 뺏겨 먹어야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어떤 느낌이 좋습니까? 뭐가 되었건 간에 좀 그래도 서로 양보하고 맞춰가면서 지내는 게 제일 낫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보자고요. 좀 살펴가 보자고요. 만들어가 보자고요. 뭐가 되었건 간에 좀 괜찮아지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 만사 다 자기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잘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천차만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남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내 인생이 나아진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보자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운이 좋아서 성공했던 능력이 있어서 성공을 했던 거 아니에요. 초반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나중에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전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어서 인생에서의 우연한 역할을 알고 있어서 자만하지 않고 살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그가 실패에 대응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더 현실적으로 변하거나 혹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초반에 역경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주류로 살고 또 소외받는다라고 해서 너무 서러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소신대로 내 본수를 지켜가며 나의 속도대로만 앞으로 쭉쭉쭉 나아가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보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좀 냉정하게 삶을 지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은 삶이 되게 힘듭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빚낸 사람들이 더욱더 궁지에 몰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허덕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죠. 이런 상황에 어떻게 살지를 좀 생각해 둬야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좀 잘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